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파이오의 한승훈 대표님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동차 유튜버를 하고 있는 오파프로 나는 한승이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먼 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오늘 뒤에 아이오닉 5가 있는데 네네네. 사실 오늘은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네. 뭐 얘기 듣기로는 부산까지도 이걸 끌고 갔다 오셨다. 이 전기차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과연 네. 얼마나 갈 수 있냐,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은 어떻게 있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을 해서 제가 이제 직접 가보고 직접 충전도 해보고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갔다 오셨다는 얘기 듣고 아, 의지의 한국인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전기차 끌기에는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가장 고민되는 게 아마 충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되셨을 텐데 네네네네. 이거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요. 이게 진짜 갈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출발할 때 네. 운전했던 모델이 바로 이 뒤에 있는 모델과 동일한 네.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2륜 구동으로 네네. 지금 주행을 했는데 예. 420km 정도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가 공인 아마 연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수원에서 이제 출발했을 때 부산까지 390km라 네. 아,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네. 아, 이것도 가다 보니까 이제 전비라 그러죠? 아니,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이 생각을 들었는데 그게 누적거리로 찍혔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갈 수가 없었을까요? 네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차의 공인 연비라는 것 자체가 테스트가 네. 실제로 주행하고는 틀린 특성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아. 운전 특성도 틀리고요. 또 실제로 내리막길 같은 데 많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회생 제동이라고 해서 네. 다시 배터리에다가 세이브 시키는 오. 충전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네. 고속도로 같은 데는 사실 수평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가속 페달만 계속 밟되다 보니까 전비가 자꾸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공인 연비하고 실제 운행 특성, 또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느냐, 아. 또 지형의 특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네. 그걸 100% 믿지 마시고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데는 좋아요. 뭐 열심히 해서 산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네. 보통 100%에서 한 7, 80% 소모를 하거든요. 네네네. 20, 30%라면 아, 이거 반도 못하는데 집에 어떻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이잖아요. 아. 회생 제동으로 끝에 도착하면 80%까지 충전돼 있어요. 다시. 야. 근데 내가 이 네네. 고속도로가 이게 일반적인 이제 평행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간제 회생 제동을 못 했구나.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이제 창문 다 닫고 에어컨 끄고 의지의 한국인 돼서 땀 네. 뻘뻘 흘리면서 가시면 좀 나아집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갔더니 네네.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연비 주행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막 에어컨도 끄고 라이트도 끄고 해서 도착을 했는데 한 70km 정도가 네. 남고 도착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충전 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타는 분들, 전기차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충전 시간에 대해 엄청 고민이 많은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비용도 비싸고 그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급속 충전비가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급속 충전은 정부에서 자꾸 비용을 올릴 거예요. 아. 원래 킬로와트당 314원까지 올릴 예정이에요. 그게 한 2, 3년 걸릴 건데 네네네. 지금 한 지 255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이거 후반부 또 내년 초에는 208, 90원까지 아마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근데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로 일반 민간에서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가 전국에 이 그룹들 4개 정유사가 있는데 네. 기름 잘 이제 안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 대신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장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충전을 하고 돈이 많이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비용을 좀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네. 소비자들은 그럼 비싼 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급속 충전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배터리 수명도 떨어지죠. 아. 또 실제로 비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급속 충전의 목적은 연계 충전 또는 비상 충전이 목적입니다. 연계 충전은 지금 부산 가실 때 네. 대전이나 대구에서 한 번 더 충전시켜서 더 길게 가는 거. 그렇죠. 그 목적이고 또 비상시에 진짜 연료가 배터리 충전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충전시키기 위해서 일부 충전시켜 쓰는 거지.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심야 완속 충전이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네. 비용도 가장 저렴하거든요. 그걸 쓰는 건데 문제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 땅덩어리 넓고 개인용 주택 같은 데는 앞에 주차장 넓고 하다 보니까 개인용 충전기에서 내가 전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도심지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하거든요. 네. 아파트는 공용 주차장인데 여기다가 여러 개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기차의 성공 요인은 충전 인프라가 얼마큼 만족시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네. 아파트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 그 정- 아파트 예. 이는. 그 정부에서도 요새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제가 부산 갔다 오셨다는 얘기 듣고 야, 우리 한 대표님 의지 한국인이시구나. 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아, 이게 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에어컨도 끄고 막 연비 주하다 이게 100km가 또 넘어가면 또 정말 전기가 확 따는데
지금 이 비용을 또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 이게 집에서 충전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전기차 i3라는 전기차를 네. 타고 있는데요. 네. 보통 밤에 저희가 딱 출퇴근하고 집에 이제 도착을 하면 밤에 꽂아놓고, 충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비용이 되게 안 비싸요. 뭐 한 달 충전해도 한 2, 3만 원 정도의 맞습니다. 딱 비용이 나오는데 이제 부산 갔다 온다고 충전을 했는데 회원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네. 일반 요금으로 하니까 킬로와트당 뭐 420원인가 막 이렇게 되고 급속 충전기 500원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보통 부산까지 디젤로 제가 카니발을 타고 다니거든요. 만약에 내연기관으로 갔을 때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면 편하게 갔다가 연비주행도 안 해도 되고 예, 이런데 전기차를 갔다 오니까 거의 그 비슷한 혹은 더 나오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걸까요? 고민이 많은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퍼스트 차량 엔트리카로서 끌기에는 얼리 어댑터 분들 많이 끄는데 맞아요. 그래서 차를 이 출퇴근 시간, 우리나라 출퇴근의 거리가 평균 35.5km예요. 네네네. 이 정도 되면은 저녁 때 말씀하신 대로 충전시켜서 일주일짜리 충전시켜서 일주일 동안 내내 쓰고 또 주말에 한 번 하고 충전 횟수도 줄고 급속 충전이 아니면은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제일 네네.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방 갈 때는 1가구 2차량, 퍼스트카, 첫 차는 내연기관차, 두 번째 차는 전기차가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가실 때는 아직 전기차가 일일용으로 전체적으로 돌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또 급속 충전기도 많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네네네. 또 충전기가 종류가 지금 AC 삼상, DC 콤보 방식, 그 다음에 차데모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DC 콤보의 타입 1이라는 걸로 좀 바뀌고 있고요. 중국은 또 중국대로 시장이 크니까 우리 따라와 해가지고 우리 충전 방식 씁니다. 걔는 또. 중국도 다르나 봐요. 예, 틀려요. 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다 갖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내가 전기차를 가져갈 때 내 타입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또 그쵸. 급속 충전기 킬로와트당 400원, 500원 해도 급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써야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장거리 뛸 때는 들고 뛰는 게 낫고요. 네. 일반 내연기관차는 장거리 뛰지 그죠. 예,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이제 부담이 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필요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때 아이오닉 5 들었고 네. 아마 끄시면서 차에 대한 완성도는 너무 좋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맞아요. 차는 진짜 잘 만든 차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독주도 이제 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오닉 5나 EV6 받은 분들 거의 없어요. 맞아요. EV6는 아예 제로고요. 그쵸. 아이오닉 5가 한 1,500명 정도 될 겁니다. 선택받은 분들인데요? 그렇죠. 지금 예약이 4만 명이랬는데 1,500명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 1사분기도 지금 테슬라가 독주를 하고 있죠. 네, 그쵸. 테슬라 그만큼 뛰어난 부분도 많고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컨드카 형태다. 그러나 짧게 내가 장거리용이 아니고 진짜 출퇴근용으로 다니는데 뭐 충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내가 집에서 전기차 충전을 확실하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심행 완속을 맞아요. 예,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와, 우리 교수님한테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이야기가 네.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이거 어디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네. 급속 충전기라면 배터리 수명이 빨리 줄어드는군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리튬이온 배터리 똑같잖아요. 네. 휴대폰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하세요. 아. 근데 우리가 보면은 반만 있으면 아무데나 꽂고 그쵸, 다녀 계속 아무데나. 꽂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확 줄죠. 아. 그래서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똑같은 이거 2,000개, 3,000개 모인 게 바로 전기차거든요. 네. 물론 전기차를 좀 더 안정화시켜서 만들었는데 휴대폰도 제일 좋은 것이 자주 꽂지 마시고요. 밤에 들어가서 한번 아. 꽂아놓고 충전되죠. 빼고 그 다음에 충전하지 마세요. 야, 이거 진짜 꿀팁인데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예, 이런 그러니까 건.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아. 제일 좋은 거는 급속 충전 쓰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전 횟수를 줄일 것. 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예, 두 어디서도 가지입니다, 두 알려주시지 않는 그런 꿀팁 정보네요. 그렇죠. 두 가지를 하셔야지 오래 끌 수가 있고요. 아. 배터리 무리가 안 가고 급속 충전하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밥 빨리 먹잖아요. 그렇죠. 다 군대 갔다 오니까요. 그럼요, 2분, 저기 3분 만에 쳐다보고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민망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외국 나가 밥은 천천히 먹는 게 몸에도 좋고요. 영양분도 그렇고 차도 똑같아요.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배터리 천천히 그리고 자주 하지 말고 한 번 정도. 아, 여러분들 꼭 우리 네. M트렌드 우리 구독자분들 꼭 체크하는 그런 포인트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교수님 제가 이제 또 주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사람이 또 천천히만 가끔 이렇게 좀 속도도 낼 수 있잖아요. 내 차는 네. 제로백이 최고거든요. 아, 그죠. 예, 아무리 200km, 300km 달릴 수 있는 구간도 없고요. 네. 300km 달려도 느낌만 그렇지. 네. 제일 좋은 건 정지할 때 치고 탁 나가는 거 있죠. 아,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전기차는 그 퍼포먼스. 특징이 제일 좋아요. 아. 근데 연비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네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하고 직장 싸움에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면
초록을 바뀌었다. 아. 남들보다 좀 밟고 치고 나가는 거 있으면 왜? 주변에 차가 없으면 사고의 가능성도 적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산에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이 속도가 한 100km가 넘어가면, 네. 이 100km 전후로 거의 뭐 전기 사용량, 이게 엄청납니다. 배터리가 그냥 완전 엄청 빨리 달더라고요. 이 떨어진 게 눈으로 보여요. 예, 그냥 갑자기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1km씩 툭툭툭 떨어졌어요.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에어컨도 끼고 막 악셀에 이제 발도 떼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 몇 킬로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전기 사용료가 폭등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일반적으로 건가요? 이 속도가 100km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면은요. 네. 모터가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소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아.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평상시 같은 거리에 주행했을 때에 대한 전비보다 네. 고속으로 해서 시간은 좀 빨리 도착할지 모르겠지만 네. 연료의 소모량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기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뛰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아. 그래서 내연기관차 활용을 하셔서 충분히 여유 있게 운전하시고, 차라는 것이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만들어진 건데 차를 구입해서 운전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연료 때문에 스트레스, 이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하고 직장 사이에, 장거리 아니죠. 네, 그렇죠. 이때 뭐 왕복이 한 50km 정도다. 그럼 네. 충분하거든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충분히 끼세요. 음. 물론 이제 연비가 한 10% 이상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차라는 것이 우리가 고속 그 스포츠카 같은 경우 200km, 300km인데 네. 200km, 300km 달릴 수 있는 도로도 없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정속으로 200km 달린다 하더라도 느낌만 오고 있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네. 운전 많이 해보시겠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신호등에서 정지 상태에서 다른 차보다도 좀 빨리 치고 나가는 거 있죠. 왜 치고 나가느냐면은 차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차가 위치했으면 사고 안 생기는데 네. 마음은 가 있는데 2초, 3초 늦으면 그게 사고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차 싶은 순간에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제로백으로 치고 나갈 때 전기차는 이 내연기관차보다 치고 나가는 특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모든 전기차가. 그 다른 그쵸. 차보다도 좀 치고 나가세요. 치고 나가시면 주변에 차가 없죠. 네. 사고 안 생기니까. 아하. 그래서 전기차를 치고 나가면서 약간 즐겁게 하시고 에어컨 충분히 켜시고, 그리고 장거리 안 뛰니까 그렇게 아. 하셔도 뒤채에 있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충전시키면 되거든요. 야. 그러면 400km 충전하면은 하루에 100km 써도 나흘 가는 거고, 그렇죠. 하루에 100km 쓰기도 힘들어요. 직장으로 이게요. 네, 그렇죠. 보통 50km 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네. 그리고 저녁도 오자마자 꽂지 마시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분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 어디 가는 게 어느 정도 쓰는데 충분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같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꽂지 마시고, 그냥 꽂지 마세요. 꽂지 마시고, 네네네. 일주일 정도에 한 번 정도만 꽂으면 진짜 배터리 오래 갑니다. 야, 이거 진짜 네. 정말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로는 아직 우리 교수님 봤을 때는 좀 시기상조다. 네. 그냥 이제 출퇴근이나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딱 그 정도. 제가 그래서 네. 사실 정부 자문해주면서 네.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전기차 협회장 아니에요. 아, 이런 네네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제가 아직 전기차 안 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전기차, 왜냐면은 네. 차라는 것이 바로 그냥 즉시에 물건 사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10년 생각해서 사야 되는 건데, 아직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원래 제가 아. 이제 정책 자문해주면서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고속도로 통행료 50% 이런 거, 네. 뭐 또 터널 통행료 50% 이런 것들은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지만은 네. 버스 도심지 이 비보 진입에 대한 것들, 전기차가. 그걸 원래 추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빼고 사실 버스 전용차로 텅텅 비어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때 좀 출퇴근 시간 빼고 전기차 진입을 허용한다면은 비보 진입식으로 이거죠. 최고죠. 근데 그건 이제 논란이 많아서 서로가 그냥 아기 다툼이 생기면서 이거 안 네네네. 됐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는 앞으로 보조금이 한 5, 6년 이후에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5, 6년 뒤면은 전기 보조금 없어져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없어지는데 문제는 이때 내연기관차고 전기차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 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데, 사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운행상 인센티브, 버스 전용차로를 비보 진입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면은 구입 안 하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확 그냥 오던데요, 그냥?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정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가 올해 특히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완성도 좋은 전기차, 뒤에 있는 아이오닉 5 또 기아 EV6 이런 것들 완성도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차 자체는 뭐 어디다 내놔도 네. 뭐 우리가 안 통한다는 일본 내놔도 판매될 만한 차일 정도로 완성도가 좋은 차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나 아직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 불편해요. 그렇죠. 많이 똑같겠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전기차가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한 1,600만 원 되거든요. 네네네. 이거 중간에 문제 생겨서 이거 교체 거의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죠. 배터리 수명을 얼마큼 잘 쓰느냐,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해서 줄여라.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급속 충전 되도록 이용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교수님 지금 이제 전기차를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럼 교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전기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언제 사야 된다, 혹은 뭐가 이제 정책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컨드카 형태는 최고입니다. 세컨드만. 예, 1가구 2차량에서 두 번째 차. 음. 첫 차로서도 의미는 있어요. 왜냐? 근데 내가 장거리 안 뛰고 네. 집하고 직장만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첫 번째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 인프라.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빌라나 개인주택인데 네. 충전을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완속 충전하셔도 좋으니까 네네. 저녁 때 와서 꼭 아침에 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돼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샷해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모델들은 권장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내가 첫 차로서도 의미가 있다, 구입하셔도 괜찮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전기 보조금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정부 자문해 주면서 유지를 시키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는 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정말요? 그리고 급속 충전기 빼고 일반 완속 충전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국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시면은 의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정책도 변해. 지금 올해 차등 지급해서 6천, 9천 잘라져 있잖아요. 네. 100% 보조금 받으려면 6천만 원 미만. 네. 그리고 6천, 9천 사이가 50%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내년에는 6천, 9천이 아니라 5,500, 8,500. 거기서도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네, 왜냐? 자동차 제작사한테 너네 더 아껴서 전기차 내려 가격 촉진시키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인센티브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아마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장점이 점차 부각되고 네. 또 배터리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급속 충전할 때 수명이 피로도가 쌓여서 줄어드는 것도 기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네네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도 불안정한 거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열적인 특성이 많아서 화재 가능성이 아직 그렇죠.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6, 7년 정도 있으면 전고체 배터리를 바뀌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차 잘 만들죠? 배터리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네네. 예, 아마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내가 또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또 공공용 급속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 정도쯤에는 아마 괜찮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엔트리카로서 의미 부여하고, 지금도 괜찮은데 네.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장거리 뛰시기에는 약간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1, 2년 뒤에 구입을 하면 더 좋은 그렇죠. 혜택이라든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딱 와닿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처음 이제 전기차를 샀는데 네. 그 당시와 지금이랑 비교하면 거의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때는 뭐 충전소도 없고 뭐 맞습니다. 예. 이제 물론 비용은 저렴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하지만 인프라가 없고, 지금은 이제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인프라가 좀 많이 깔렸는데, 여기서 더 1, 2년 뒤면 더 많은 인프라와 좀 더 편리한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잖아요. 가장 좋죠. 타이밍 와, 그렇고. 이게 1년 뒤에 사야겠네요. 근데 이 아이오닉 네. 보면서 타시면서 차 어떻게 봤어요, 차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에 대한 뭐 충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다면 네네. 굉장히 편하고, 저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저는 차에서 휴식이라는 공간이라고 사용하거든요.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차 안에서 내 이제 휴식이나 나의 자유 개인 공간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아이오닉 5를 딱 타고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야, 그냥 나만의 휴식 공간이구나. 네네네.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로 이렇게 좀 시트도 졌고, 위에 이제 솔라 루프가 아니라 비전 루프가 하면 이렇게 딱 문 다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딱 보면서 그냥 핸드폰 보거나 이제 딱 잠자면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휴식 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네. 이런 것들을 아마 풍부하게 느끼는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왜냐면 실내 자체가 이게 크기 자체는 투싼 크기인데 네. 안에 실내 공간은 준 대형 중형 승용차일 정도 넓지 않습니까? 네. 이 휠베이스가 3m니까 펠리세이드보다 커요. 펠리세이드보다. 깜짝 놀래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놀래요. 그러니까 타보게 되면 뭐 센터 페시아 같은 것도 뒤로 밀어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든지, 네. 충전에 대한 거, 차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특성이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내에서 나온 차 중에서 가장 난 이런 차가 아니에요.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또 한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차가 나와서 치열하게 쌓아야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수입차, 국산차가 치열하게 쌓는 것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독주와 네.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런 모델들 치열하게 싸우면 좋습니다. 왜? 네. 그래야지 가격도 떨어지고 소비자한테 인센티브도 되거든요. 그럼요. 네. 이 정부 정책에서 저 6천만 원 이하만 이제 보조금이 100% 나간다라는 네. 이야기 듣고
테슬라가 이제 5,999만 원을 내린 것처럼 정말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하나라도 더 이제 맞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냥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아마 이 한 대표님도 모든 차 뭐 보면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딱 느꼈던 게 예전에 딱 보고 람보르기니 끼면서 초보 운전 붙인 거 있죠. 네네네네. 그거에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네. 아니 초보 운전하는데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니 그거를 노린 거잖아요. 사실 그 맞아요. 마음에 대한 거. 네네네네. 그러니까 상반된 마음인데 전기차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사야 돼 말아야 돼. 또 이 타이밍이 아니야.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좀 일조하셔서 이렇게 좀 붐업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는지 안 되긴 하지만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또 진짜 요거는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방금 우리 교수님이 그 버스 전용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보조금은 점차 줄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버스 전용차로랑 이런 혜택들 중에 딱 교수님 봤을 때 요 정도의 혜택이 있으면 아마 이제 소비자들이 비싸도 혹은 네.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 구매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혜택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이 누진세는 없는데 네. 가장 비쌀 때하고 저렴할 때의 비용 차이가 전기 충전 비용이 20배가 차이 나요. 엄청나죠. 20배요? 예.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시간대 아. 아니면 10분 뭐 20분 간격으로 해서 네. 여름에 겨울에 쓸 때 전기 용량이 여유분이 있을 때고 잉여 전력 많이 남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정책을 좀 세분화해서 음. 좀 소비자들한테 가장 저렴한 쪽으로 몰아가 주는 게 좋죠. 잉여 전력이 남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크게 차이가 만들면은 소비자가 찾아가는 건 알아서 찾아가고 또 한국형 선진 모델이 중요합니다. 카드 하나 가지고 전국에 있는 민관 구분 없이 모든 충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자동으로 다 가입이 돼서 네네네. 그래서 되도록이 원스톱으로 해주는 것.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충전기가 아직은 구석진 곳에 많이 있거든요. 네, 되게 노출 안 돼 많아요. 있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은 어디에 내가 맞는 충전기가 어디 있고 누가 쓰면은 노란색, 고장 나면 빨간색, 네. 쓸 수 있으면 초록색 이런 거 표현하면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실 한국형 선진 모델이죠. 네. 이렇게 가려운 데 긁어주면은 아마 쓰는데 일반 소비자가 느낄 때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이 보조금, 직접적인 보조금도 중요하지만은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얼마큼 키워주느냐. 그래서 아. 아직도 제가 이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도심지 그건 아직도 포기를 못했어요. 아, 이거 딱 들었는데 너무 왜냐면은 지난 MB 때 만든 전용 버스 차로인데 이게 네. 신성구역도 아니고 그쵸. 실제로 출퇴근 시간 빼면요 24시간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텅텅 빌 때 많거든요. 그렇죠. 이걸 왜 비워놔요?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거 진입하게 비보에 있죠. 이런 것들 해주게 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와, 진짜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요 보조금 줄어도 사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매번 느끼는 게. 네, 그리고 비보 진입이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빌 때 들어가라는 얘기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러면 저도 이제 전기차 사는 거죠. 그죠. 저도 그냥 한 대 바로 사는 거죠, 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아이오닉 들어가서 네. 뭐 시승도 하고 이렇게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이오닉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근데 이제 아직 1500분이 공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도 길가 다니면은 많이들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죠? 그냥, 네. 뭐야, 이게. 네, 저게 아이오닉 5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네네. 그런데 오늘 그래서 들어가기보다도 앞에서 직접 운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문제점 또 해결 방향 네.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말씀 나누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오늘 교수님한테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들까지도 저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오닉 5를 타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물론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충전 시간과 그 다음에 주행 거리에 대한 압박감이긴 하지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도심에서 타고 다니는 이제 상황이라는 걸 가장을 하면 솔직히 그 단점들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전혀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못 느끼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은 옛날에 LP 차량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보이는 데마다 가득 풀로 채우고 다녔어요. 아. 네, 그게 이제 LP 충전소인데 전국 3,000군데 넘으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졌는데 네. 아직 전기차도 아직은 세계적으로 초보 상태고 그쵸. 게임 체인지업 기술들이 아직 많이 나와야 돼요. 음. 전고체 배터리나 전기차 전용 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다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 나아질 건데 이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활성화가 특히 국내가 테스트베드니까 활성화돼서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여건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가 아닌가
배터리가 아닌가. 그때 이 한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십니다. 아니다. 제가 뭐가 있나요? 교수님 같은 정말 분들이 이제 정말 정책도 저도 내주셔야 되고 많이 도와주셔야 진짜 이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다음에 습관을 걸려야죠. 예, 자주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 이제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 저 달려가죠. 불러주시면 저도 열심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뭐 네. 이제 실험 이제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때 우리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